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섀도우 스피킹 외에 영어 말하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섀도우 스피킹을 말하는 책들은 독서 전략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수동적으로 CD를 따라 말하고 또 읽는 것을 근과 옥조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효과는 나중에 나타날 거라고 제시하면서요. 그러지 마시고요. 섀도우 스피킹 한 후에 줄거리 말하기와 같은 다양한 읽기 전략이나 활동들을 전개하면 훌륭한 스피커뿐만 아니라 훌륭한 독자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간 영어 그림책 읽기 지도를 한국어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이는 많은 경우에 영어 그림책 읽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어를 사용해서 예측하고 또 어머니 질문에 답하고 줄거리를 말해왔을 거예요. 1학년, 2학년 동안 영어로 독서 지도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1학년부터 많이 듣고 또 읽고 따라 말하고 베껴쓰기를 해온 3학년 학생은 읽기 전략과 관련된 활동을 영어로 시작할 시기입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시키실 것을 권합니다. 더듬더듬 주걱주걱 어쨌든 하게 될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영어로 말하기를 밀어붙이면 6개월 안팎이면 아이가 영어로 거의 매끄럽게 줄거리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하도록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어머니는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밀어붙이는 것이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말하도록 밀어붙이기와 같은 다소간 강제적인 방식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밀어붙이기는 영어로 말하기를 잘하게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명한 언어학자의 권위를 빌릴게요. 누나는 언어학습자가 말하도록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할 때 유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해야만 하는 상황, 시기를 놓치지 말고 말해야 할 상황, 또 적합한 어휘를 떠올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말하게 되고 말을 하면서 유창성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영어로 사용하는 것을 압박받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한 매 순간마다 필요한 말들을 하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곤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곤란한 순간은 의대나 약대 유학생이 아니라면 병원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해요. 병원에 가서 진료 전에 약물 부작용이나 치료 이력 등을 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고요. 영어로 하는 약물 이름이 몇 가지나 되세요? 예방주사의 일부는 영어 명칭을 알고는 있지만 아이들 예방주사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걸 어머니들 더 잘 아시죠? 외국인들에게 그 용어들은 전문적인 용어들로 다가올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외상은 의사의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과 계통의 질환이나 신경계통의 질환은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국의 병원에서 한국어로도 정확하게 그 아픈 느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쉬울 리가 없죠. 정확히 그 아픈 것을 설명하는 적절한 비유나 또 어휘를 말하기가 어렵죠. 다양한 상황에 놓이면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유학생들이 영어를 익혀나가는 것을 고려하면 아이가 우호적이고 편안한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배려를 받으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다소간 압박받는 것은 정말 행복하게 영어를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섀도우 스피킹을 한 뒤에 동일한 그림책을 가지고 독서 후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이는 섀도우 스피킹을 통해서 여러 번 듣고 읽고 따라 말해왔기 때문에 많은 단어와 표현들을 알고 있어요. 사건의 순서도 잘 알고 있고요.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중간중간 박자를 맞춰주면 아이는 점차 신나서 이야기할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영어가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간단한 영작을 하셔서 줄거리 말하기에 동참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이가 먼저 하고 어머니가 나중에 하거나 그 반대로 하셔도 돼요. 교사가 아이에게 뭔가 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시연이라고 말씀드렸죠. 줄거리 말하기를 하는 과정과 또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랜 기간에 걸쳐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영어로 줄거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약 2개월 안팎을 시연하면 아이는 줄거리 말하기를 더 잘하게 될 거예요.
때론 아이가 어머니의 실수를 지적해주기도 할 거고요. 어머니도 계속하시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다른 활동들도 더 알아볼게요. 조양호 씨는 그림이나 영상을 묘사하는 활동이 어휘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림이나 영상을 묘사하는 활동은 그림책 읽기에 예측하기 활동이 포함이 돼요. 그림책의 표지를 보고 책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활동은 표지상의 그림을 묘사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단어나 그림을 묘사하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보드게임이 있어요. 이 보드게임을 아이 영어 교육에 도입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영어 말하기가 늘면 이 시점에서 원어민 학원에 보내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10분 안팎을 영어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통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30분을 보내야 할 이유가 굳이 없으니까요. 서석영 씨가 제안하는 전화 원어민 회화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남은 비용으로 영어책과 CD를 구매하시고요. 남은 시간으로 CD를 틀고 소리내어 독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아이의 시간을 소중히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에게 휴식을 취하거나 노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고요. 휴식 시간과 노는 시간을 주어야 아이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에서 짚어드릴 일이 있어요. 저도 참 많이 범한 오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려는 강박증이에요. 말할 것이 준비되지 않은 돌발적인 상황에서조차도 문법을 생각합니다. 말하는 중간에 정정도 많이 했고요. 아이가 하는 말요, 수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절거리게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가 아는 약간의 문법이 아이의 말문을 막아버리게 하면 안 돼요. 문법이라는 빨간 펜을 들고서 아이를 위축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우호적인 장소에서 또 아무리 우호적인 표정으로 문법상의 오류를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쪼그라들 거예요. 원어민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가정해 볼게요. 미국의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가 영문학 시간에 학생들이 발표할 때 문법적으로 옳지 못한 표현이나 공식 석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지적한다면 손을 들고 발표하려는 학생 수는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다른 상황도 가정해 볼게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영어 전문가들을 상대로 원어민이자 영문학 교수인 분이 영어 교육에 대한 토의를 하면서 그 내노라 하는 영어 전문가들의 발음과 문법, 또 문장 구조, 공식 석상에서 사용되지 말아야 할 부분과 부적절한 표현, 연어의 부적절한 사용을 계속해서 지적한다고 해볼게요. 영어 전문가들 중에 누가 그 교수하고 토의를 하겠다고 자원을 할까요? 몇몇 영어 전문가들은 그 토의 끝나고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또 영어 전문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머지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 아이가 주절거리는 영어를 하게 만드세요. 아이 말하기에 어머니 빨간 펜을 쓰시느니 얼른 분리수거 시키세요. 권위자의 말을 한 번 더 빌려서 힘을 실어 볼게요. 누나는 유창성이 정확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유창하게 말하기를 연습하다 보면 처음엔 틀리던 것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틀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성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아이가 이제 막 영어로 말문을 여는 때라는 걸 분명하게 고려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해외 석박사 과정에 진학할 때까지라도 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확성이 유창성 앞에 놓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기 실력의 향상은 종국에는 토론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또 공감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그 이해와 공감의 기초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말하기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토론과 관련된 활동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동영상이 초등학생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토론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을 거예요. 2012년도에 영어 토론에 대해서 YTN에서 영어 토론 절대 어렵지 않아요 라는 책을 펴냈거든요.
다양한 토론대회에 참석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험과 준비 과정 등을 수기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몇 개를 읽어보시고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학습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겠어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쓰기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